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 전에 국토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예전에 7월 10일경에 발표했던 후속 조치입니다. 청약제도가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개선이 되는데요.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두 달 동안 유예기간이 지나서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발표 후속 조치가 이 두 가지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민영주택에도 최초 도입됩니다. 일반에도 우리가 민영주택 말 국민주택에도 이제 비율이 올라가고요. 20에서 25% 올라가고 민영주택에도 최초 도입됩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도 또 더 추가 신설이 되고요. 생애 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가 됐습니다. 최대 140%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불합리했던 게 있습니다. 그다음 두 가지가 개선이 됩니다. 하나는 결혼 전에, 혼인 전에 애를 낳던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외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된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28일 이후에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는데 7월 28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일단은 보증서를 이제 거기에 받게 되면은 두 달 동안 유예기간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유예기간을 지난 상태에서 아직까지 청약 홈페이지에 안 떴던 아주 중요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이나 12월 사이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지, 뭐 둔촌, 두공이나 몇 단지 제가 설명드리면서 향후에 그런 자료가 뜨게 되면 제가 유튜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깊이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나온 건데요.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을 한 건데요. 7월 10일 후속 조치로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서 일단은 특별공급은 이제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 일반 청약을 하시는 분은 가천제나 추천제 비율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상은 특별공급이 없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공주택 공급량도 늘립니다. 자, 보시면 20%에서 25%로 늘리고요. 민영주택에도 최초로 도입하는데 민영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는 공공택지 15%, 민간택지가 7% 신설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거 특별공급을 받으려면은 예전 소득 수준으로 하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0에서 130%로 높여졌습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자, 보시게 되면, 자, 3인 기준으로 치면은 예전에는 555만원인데 722만원으로 늘고요. 4인 기준으로 치면 809만원까지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자격 조건은요, 과거나 현재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돼요. 분양권, 입주권, 뭐 그런 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국토부 이번에 9월 29일 자리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은 거기 예를 들어서 나온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청약통장은 당연히 서울 같은 게 2년 이상이고요. 액수는 600만원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부족하면 한 번에 납입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하고 우리 말대로 청약저축이 있고 얘네 청약 A부금이 있잖아요. 청약저축에서 왜냐면 이번에는 주택 종합저축이잖아요. 이거를 청약저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금이나 부금으로. 다신 예금이나 부금을 다시 유턴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분양가 9억 초과 대상은 제외 대상이다. 이거는 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은 이제 우리 말 전세가나 이게 있으면은 거기에 공시가격이 있어요. 우리가 전세 들어갔는데 1억 5천원 다 1억 5천원 치진 않아요. 이번에 뭐 국가 재난이 일어나면서 돈을 이제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던가 뭐 받잖아요. 뭐 근로 뭐 그 지원금도 있고요. 그것도 전세금 전세를 다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궁금하시면은 그쪽 관련된 그 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자동차는 보시게 되면 두 대가 만약 있어요. 예를 들어 2,746만 원이라면 내가 좋은 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대가 있다가
다 합치는 게 아니라 두 대 중 제일 비싼 걸 비교합니다. 그럼 그게 만약 그 2,746만 원이 그 시세가 넘어가 버리면은 내가 봤을 그거를 처분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싼 걸 가지고 계시면 돼요. 두 개 다 합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는 말고 이 생애체 특별공급 확대 자격 조건에 대해서 거기 그 질문이 있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권 구입 등 이런 것도 신축 사유를 불문하고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처분했다고 그 사람이 무주택이 아니라 배우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그러니까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자격이 되는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53조가 뭐냐?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적용례는 그게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이 내용을요. 전체적으로 읽어드리기가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주택이 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은 주택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꼭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에 있을 때는 되냐? 안 됩니다. 이거는 소형 저가에 있을 때는 일반 공급 신청 시 가점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생애 최초는 안 돼요.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저가는 이 금액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그러니까 거의 완전 저렴한 거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는 안 돼요. 무조건 주택이 없었어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53조에 해당하는 사유는 가능하다는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청약예부금하고 청약저축통장. 여기서 이 청약저축은요, 이걸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선 요거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국민주택 규모도 이렇게 늘어나지만 민영주택을 보시게 되면은 종전은 이렇게 퍼센트가 43%였지만 아까 말씀 15%하고 7% 늘었다고 했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85제곱미터에서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가 늘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래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옆에 보시면 다자녀, 노부모, 친혼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신설된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당연히 공급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청약 경쟁이 더 심해질 거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뭐 추첨이나 가점이나 다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애 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된 게 130에서 140% 늘어난 겁니다. 이 금액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 3인 기준으로 치면 777만 7천원이고 4인 기준이 871만 6천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뉴시스 이게 그림을 잘 만들어서 제가 가져온 거니까요. 금액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보시면 개선사항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분들, 그러니까 혼인 중에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에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혼인기간 전에 낳다 해가지고 인정 안 하는 건 솔직히 불합리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개선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근무자에 대한 우선 공급 기준 완화도 됐습니다.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 공급청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제 보시면 7월 28일까지 보증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2개월 동안 유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저는 이 두 단지는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어디냐면은 여기 레미안 원 베일리하고 둔촌 주공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게 좀 예상 외였습니다. 그러면은 금액들이 더 저렴하게 나오니까 생각보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높을 수가 없습니다. 심의에서 그냥 나누지를 않아요.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금액을 제시하게 되면 거기서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 뭐라 합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적이 아니라 일단은 청약 가점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경쟁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거기서 안 된다고 뭐 저기 추첨으로도 가야 되겠죠? 이거는 분명히 거의 로또 청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년, 이번 년은 그렇고 내년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토부 보도자료 나왔던 게 내년 한 2월 10일경입니다. 그때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한 2년에서 5년인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될지는 정확하게 아직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아마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팔지를 못하게 했지만 이건 이제 거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주택을 사가지고 바로 이제 그 투기 세력으로 뭐 했다가 팔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하시면. 그런 부분이 완전히 거의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되면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 분명히 저렴할 거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혹시 나오게 되면 발빠르게 제가 저희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